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금 전인 8시 조영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사기죄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영남 씨가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을 텐데 일단 조영남 씨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검찰에 출석할 때 조영남 씨의 얘기입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제가 정통 미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런 무리를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기 짝이 없는데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잘 받고 그때 와서 다시 얘기하죠. 자, 일단 조영남 씨에 대한 오늘 조사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지금 조영남 씨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을 예정인데 사기죄가 어떤 부분은 사기죄이냐? 뭐가 사기냐 이거죠? 그렇죠. 본인의 그림, 그러니까 본인이 100%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알려진 송화백이 진술한 바로는 본인이 송화백이 즉 대작 작가 거의 90% 이상을 그렸다. 그런 그림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100% 그린 그림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구매자에게 비싼 값을 판 거죠. 본인의 이름을 걸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구매자가 산 사람이 나는 조영남 씨의 이름만 있다면 다른 작가가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샀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매자가 나는 조영남 씨가 100% 그린 그림이 아니면 대작 작가가 그린 그림이면 이 돈을 내고 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겠죠. 한다면 보통은 그렇겠죠. 그렇다면 사기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기죄를 수사할 때 과연 이 그림이 조영남 씨가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 그림 중에서 대작 작가가 그린 그림이 어느 그림인가? 그리고 이 대작 작가 그림 중에서도 조영남 씨는 여기에 얼마 정도를 그림을 그렸는가? 몇 얼마를 퍼센트인지. 그렇죠. 기여했는가? 그리고 이 그림이 어느 유통 경로를 통해서 최종 구매자에게 어떻게 판매되었는가? 그 가격은 얼마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입증을 하기 위해 조영남 씨를 소환을 한 것인데 사실은 이 피의자의 신분이죠. 피의자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많은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검찰이 그 이전에 많은 증거 자료와 참고인들을 소환을 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렇겠죠. 예,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사기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림이 한 30점 돼서 1억여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림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그랬다면 이 가격보다는 더 적게 줬을 텐데 조영남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화가로서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영남 씨 그림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격을 불러도 주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진술 중에서 몇몇 분도요. 본인이 이 그림을 사라고 권유받았을 때 이 그림은 조영남 씨의 그림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아하. 얘기를 듣고 샀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술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요. 아까 본인도 조영남 씨 본인도 스스로 얘기하셨죠. 나는 그림을 전문으로 그린 사람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림을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팔릴 수 있는 것이 조영남 씨의 이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조영남 씨의 그림에 이름을 달고 조영남 씨의 그림이 아닌 것을 판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그렇죠. 거고 예. 사기죄로 조사를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영남 씨는 왜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가수지 정통 미술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을 화가 쪽보다는 가수 쪽, 그러니까 내가 직업 화가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에서 그런 걸까요? 본인의 화가가 아닌 가수라는 걸 강조하는 건? 사기죄에 고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변호사들과 좀 지금 상의를 하고 있다. 변호사와 상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기에 고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할 건데 사기에 고의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면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게 사기인 줄 몰랐어요의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즉 나는 미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팝아트는 이렇게 그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 이러한 의도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건 회화인지 팝아트인지 그것도 구분 잘 모르겠고 앤디 워홀처럼 그냥 계속 찍어내는 그림 같은 경우는 누가 했든 일단 그 작품의 기획이 중요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나는 화투를 한 그 기획을 내가 생각을 했고 그리는 것쯤이야 그건 누가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을 변명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얘기도요. 뭐 내가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는 건, 뭐 대작 작가한테 맡기는 거는 돈을 벌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 돈을 벌 목적이 아니었다. 나는 미술 전문가가 아니라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 잘 모른다. 이러한 것들은 다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즉 사기의 혐의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살펴보죠. 주영남 씨가 이번 사건을 해명하면서 이거 다 관행입니다. 뭐 화가들 대부분 그릴 때 뭐 이 정도는 해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더니 미술계에서 원로들이 무슨 소리냐? 지금 화가들 지금 명예훼손으로 지금 뭐 지금 고소하겠다 지금 이런 논란이 일고 있죠. 맞습니다. 이 원로 미술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오늘 참석한 회화 작가들은 최소 30년 이상 남에게 단 한 번도 그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즉 이렇게 대작을 하는 것을 관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술계에서 굉장히 많은 명예가 지금 실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 고소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영남 씨의 수사가 지금 거의 뭐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영남 씨가 한 11시쯤 검찰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